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오뚜기, 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납품을 중단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투자로 1조 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송파구가 한 주 만에 0.68% 급등하며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고위급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1년 넘게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 피지컬 AI가 올해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MWC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미래 AI 기술들을 스페인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사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을 결정한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롯데칠성 등 협력업사들의 납품 중단이 잇따르고 있고 이 홈플러스에 투자했던 국민연금도 1조 원의 대규모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인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현재 어디가 납품 중단을 선언했나요? 네, LG전자가 오늘부터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동종업계인 삼성전자 등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의 이탈 움직임이 특히 거센데요. 롯데칠성 음료와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오뚜기, 동서식품 등으로 납품 중단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존의 매장이 보유한 재고가 판매되겠지만 이러다가 매장이 텅텅 비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연금까지 거액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추산되는 손실이 1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운영사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상환전환 우선주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MBK 측이 계약한 독립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이 규모가 1조 1천억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원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연금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노후 대비 자금마저 홈플러스 사태로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과 전단체를 사들인 개인들도 2천억 원 상당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아무래도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경영한 방식을 토대로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인 고려해야 한 미래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기까지 MBK는 자산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국가 기관 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쪼개 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6년부터 9년여간 점포 20여 개를 팔았습니다. 점포와 점포가 들어선 토지, 점포 내 영업기구, 기타 부동산 자산까지 매각해 4조 원가량의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MBK가 유형자산 매각에 올인한 까닭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특성 때문입니다. 무한책임 투자자로서 홈플러스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하고 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유한책임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단기로 설정이 돼 있거나 중장기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치를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죠. 경영 효율화부터 시작을 해요. 그 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무리한 일을 할 수 있는 단점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 향후 MBK가 투자금 회수를 추진할 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도 관건입니다. 고려아연이 국가기관 산업이자 핵심 광물을 다수 생산하는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는 MBK의 인수 시도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MBK에 넘어갈 경우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BK 영풍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결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또 다른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물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울 강남권 부동산 들썩임이 커지고 있고 생활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동필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나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상승했는데요.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 0.11% 상승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잠실과 청담동 등 강남권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직후부터 상승폭은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주요 선호단지에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지역에서 매수 관망세를 보이지만 서울 전체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는 나란히 하락하는 등 서울 강남권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강남권, 그중에서도 특히 송파구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군요. 네,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 위주로 0.68%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0.5% 내외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0.1%대 상승률로 상위권이었는데요. 다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이은 대책을 낸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서 강남과 마용성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합동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서울 지역 이상 거래를 집중 기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띄우기나 과다한 차입금, 이중 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식탁 물가도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보다 훨씬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한 달에 4-5번 장을 보지만 껑충 뛰어버린 가격은 도통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집었다 내려놓길 반복하는 손끝엔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사실 먹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외식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옷이나 이런 거를 좀 덜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생활비나 이런 거를 조금 절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달째 2%대 상승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는 2.6% 오르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는 3%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자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장인 회식으로 테이블을 가득 채워온 오피스 상권의 일식당은 예약 건수가 절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저녁이 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사케들 많이 드시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일반 소주나 좀 저렴한 것들로 드시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출과 고용이 둔화하고 무역 전쟁까지 덮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1% 중반까지 추락한 상황. 경기 둔화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미국발 관세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57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퇴근길에서 거래도 활발한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증시 마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0% 상승한 2,57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1,300억 원, 1,5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장을 주도했는데요. 외국인은 지난달 19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관 등 철강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1% 내린 734선의 장을 끝냈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5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퇴근길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 거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5시 50분 기준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된 10개 종목은 한국거래소 종가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LG U+ 등은 정규시장 종가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코오롱인더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사이 프리마켓에서는 23만 218주가 거래돼 프리마켓 첫 개장일이었던 어제보다 거래량이 52% 줄었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일부 증권사에서는 전상장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주문조회 서비스 오류, 키움증권에서는 시세 확인 지연 오류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MWC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선보인 이 차세대 AI 기술이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조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관람객이 본인의 목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합니다. We will send you the final version of the proposal. 딥페이크가 유사한 음성을 곧바로 생성하자 통화 AI 에이전트 익시오가 가짜임을 감별합니다. LG U+는 딥페이크 음성 실시간 탐지 AI 기술로 중동 지역 통신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중동 5개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그룹과 손잡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등을 필두로 통화 녹음과 요약, 검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내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AI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 1위 기업인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액체 냉각 분야 선도주자인 대만 기가바이트의 자회사 기가컴퓨팅과 잇따라 기술 제휴에 나섰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을 꿈꾸는 새싹 기업들도 MWC 행사 기간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 기반 다국어 더빙 서비스부터 학술 논문 AI 검색 엔진까지 다양한 스타트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제 학술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 질문을 하면은 GPT와 유사하게 답변을 해주되 학술 연구 논문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면서 기업들은 AI를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닌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 MWC는 확인시켜줬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올해 MWC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기술이 사람을 닮은 로봇 피지컬 AI입니다. 앞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피지컬 AI를 미래 기술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이번 MWC에서 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김한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한 이동통신 회사가 선보인 이동식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 드문 지역이라면 자율주행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가고 스스로 물건 재고도 파악합니다. 피지컬 AI는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으로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올해 MWC의 테마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설명도 해줍니다. 이미 대중화된 드론은 한층 더 발달된 기술력과 함께 이동수단에 필요한 기능도 향상됐습니다. 헬기를 연상케 하는 이 항공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도심의 교통 혼잡을 피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샤오미가 선보인 전기차에는 AI 비서가 탑재돼 있습니다. 운전자의 집에 있는 가전과 연동할 수 있는데 귀가하기 전 미리 TV를 켜주거나 청소기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We came here to check out the SU7 Ultra, the new car. I think it looks really nice. It's very fast, a very big battery. I think Chinese technology is phenomenal. AI는 이제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실전형 AI로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1년 넘게 출구를 못 찾고 있던 의정 갈등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이후 여당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내년 의대 정원은 기존대로 3,000명 수준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군요. 네, 국민의힘은 의과대학 학장들의 요구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합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앞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릴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결정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증원을 반겼던 대학교 총장들에 더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입장을 바꿔 이번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의대 정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일 텐데 예전처럼 돌아올지 불투명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관측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전공의들 상당수는 다른 이직처를 찾았고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의대생들은 정원 외에도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왔는데요.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움직여야 사태가 해결될 거란 목소리도 나오는데 의협 관계자는 내일 교육부 발표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지점장은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서 부실기업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유선우 기자, 산업은행 자회사 임직원들이 대우건설 매각으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요. 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입찰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확보한 대우건설의 지분을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I에 1조 4천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이후 KDBI는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1순위자가 입찰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재입찰을 요청하자 이를 알면서도 재입찰을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1차 입찰 때보다 2천억 원이 적게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산업은행은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조 9천억 원을 회수했고 총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KDBI는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 지분을 매수했던 비용보다 7천억 원 비싸게 팔았다며 임직원 11명에게 최대 16억 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빠 찬스를 쓴 임직원 자녀 채용 청탁도 적발됐죠. 네, 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 기업들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차는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전 지점장은 대출 알선을 받아 기업 7곳에 286억 원을 대출해줬고 이 중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지점장은 대출해준 업체 7곳에 본인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같이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은 앞의 사례들을 포함해 공공출자 PF의 개발이익 민간 이전 등 총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정부를 뺀 채 열렸습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을 자동 조절 장치 논의는 미루고 우선 모수 개혁 합의부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협의회가 방금 막 끝났다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오늘 국정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양당에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여야는 2시간 가까이 추가 경정 예산안과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양당 정책위의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선 추경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양당이 공감을 했다면서도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한 후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편 지원과 선택적 지원으로 갈린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그나마 진전이 있었는데요. 여야는 평행선을 걷던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제외하고 모수 개혁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 관련해선 모수 개혁 과정에서 자동 조정 장치에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 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한정해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 장치가 추후 논의될 때 모수 개혁은 선합의 처리됐으면 좋다고 민주당이 제안했다며 여기서 이제 13%에서 43% 각각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쟁점인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 여야는 43에서 44%로 입장 차이를 좁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미진한 논의는 오는 10일 추가 회담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5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하루 10,000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해외의 한 가상자산 플랫폼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는데요. 이 업체의 운영 방식이 불법 다단계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줄이 제한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업비트는 코인 플랫폼인 퀀트바인에 대한 출금을 제한했습니다. 퀀트바인으로 확인되는 출금 주소의 경우 등록되지 않도록 한 건데요. 불법 다단계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진 막겠다는 겁니다.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퀀트바인 관련 지갑으로 입출금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빗썸에서만 100만 원 미만의 출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퀀트바인은 지난 202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소개돼 있는데요. 투자자가 30USDT, 한화 약 4에서 5만 원을 입금하면 하루 10,000원 가량을 벌 수 있다며 일일 수익률이 1.8%에서 2.1%라고 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른바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요. 네, 퀀트바인은 자동 정량 시스템을 통해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디지털 화폐를 최저 가격을 구매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도 플랫폼을 통해 실제 성적표는 공개하지 않아 기술이 실제한지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도록 해 자금 투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퀀트바인의 운영 방식도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초기 소액 투자자는 출금이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는 순간 출금이 불가능해지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국세청이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유명 BJ 등 온라인 방송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유해 콘텐츠로 수백억 원을 챙기고도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이번에 구체적으로 누가 조사를 받게 되나요?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로 수익을 챙기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엑셀 방송 운영 BJ,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엑셀 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의 선정적 노출을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지만 고가 서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습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수취하며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유명 유튜버는 자극적인 발언이 담긴 콘텐츠로 고수익을 올리고서도 세금을 탈루했는데요. 구글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빼돌린 세금으로는 대형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불법 도박 사이트도 함께 덜미가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운영 관련 비용을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받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였습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 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 수익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엄정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스테판 윙켈럼 람보르기니 회장과 만났습니다. 두 회장은 오늘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 테메라리오 발표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에 한국 타이어를 납품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부가티에서도 일하시고 뭐 초고성능하고 이 하이퍼카 세그멘트에서는 뭐 일가견이 워낙 있으시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데 진입을 해야지 저희 브랜드도 좀 같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낮에는 포근함이 감돌며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 낮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갈수록 더 포근해지면서 주말엔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자 먼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국내외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과 춘천 영하 3도로 출발해 낮엔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속초 영하 1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부산은 3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토요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